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뭐 이유가 어찌됐든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도세 중과 종부세율 올리고 또 단기 이 매매에 대한 바로 양도세 중과 분양권, 입주권 할 거 없이 모든 세금을 갖다가 많이 내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나 상가로 반사 수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토지 투자도 이제 신중해야 됩니다. 자, 내년부터 토지도 이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자, 어떻게 중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이제 발표한 건데요.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단기와 일반 세율도 플러스 중과가 됩니다. 먼저 단기를 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점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도 중과세가 붙는다.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는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 20%를 적용한다. 자, 지금 1년 미만이 현재 50%인데 이제 70% 주택처럼 바뀐다는 거죠. 자, 2년 미만은 40이었는데 60으로 지금보다 20%가 더 중과됩니다. 토지는 단기 매매를 해도 상대적으로 지금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도세가 적었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뭐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은 많이 했었죠. 특히 뭐 토지 투자에 아주 정점을 찍은 게 바로 LH,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렸죠. 사전 정보를 가지고 LH 직원들, 일부 직원들 이렇게 해서 뭐 많이 3기 신도시가 생기는 그런 지역을 몇 년 전에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리고, 또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보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정말 모두가 LH 직원이 되고 싶어 하겠죠. 지금 뭐 LH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납득할 만한 개편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단기 매매가 매력이 있었는데 토지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매력이 떨어지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2022년 1월 1일부터 또 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범위를 축소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거기에 대한 용어 설명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농지를 샀을 때 사업한다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농지 전답, 과수원, 과일 농사 지으면 되고, 논농사 지으면 되고, 밭농사 지으면 됩니다. 목적대로 하는 게 사업용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그게 10% 중과됐는데 그게 이제 늘어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의 기본세율이 6에서 45%. 그러니까 부동산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주택이건 토지건 6에서 45% 구간별로 똑같습니다. 기본세율은. 여기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거죠.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는 플러스 10%만 중과를 했습니다. 근데 20%. 그러니까 이 주택으로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20%죠.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라면 플러스 30%고. 그러니까 10%만 중과시켰는데 이제는 10%를 더 올려서 20%를 중과시키고.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최대 30%는 적용도 배제해 버립니다. 자, 뭡니까? 이 주택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15년에 30%, 22%씩 15년에 30%를 받습니다. 토지 상가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처럼 중과를 20% 시키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없애버린다는 거죠. 비사업용 토지에 한해서입니다. 자, 주말 농량용 농지, 이거 중요합니다. 주말 농량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자, 우리가 지금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300평 정도의 이 주말용 농지라 해가지고 사놓고서 뭐 1년에 한두 번 가고서 나중에 또 시세 차익 보고 팔고 해서 양도세가 많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됐죠. 그동안에 플러스 10% 중과가 안 됐는데 이제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겠다. 즉 내년부터 20%를 중과하고 정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지 않겠다. 주말 농장용 농지로 해가지고 뭐 저기 강화도라든지 뭐 여러 군데 많이 매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잘 알고 이제는 사셔야 됩니다. 파실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면 이 주말 농장용 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파는 시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본인의 환경에 맞게. 토지 양도세율 개편안 정리를 하자면 1년 미만은 자, 사업용 토지 70%고 비사업용 토지도 70%. 자, 2년 미만은 이제는 60%고요. 비사업용 토지도
6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에서 10%가 아닌 이제 20%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서 낭패 보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대장 TV를 꾸준히 보셔야 되는 게 미리서 1년 전, 2년 전, 또 6개월 전, 한 달 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린다는 거죠. 자, 또 이 부분 아마 해당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택지 개발 등의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이걸 이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한다, 공익사업을 한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업에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감면을 시켰는데 그거를 축소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농지 개량 사업 등의 현행 감면율 10에서 40%, 그러니까 연간 1억 원이고 5년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양도세를 1년에 1억, 총 5년 동안에 2억까지 감면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기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 강화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3기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 어떤 택지 개발을 갖다가 공공 차원에서 한다 했을 때 거기에 가지고 있던 지주들, 그 토지를 팔았을 때 2년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런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고 혜택을 받는데, 이제는 5년 이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양도세를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 인정 고시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하지만 이제는 중과를 배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령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무조건 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도 제외한다. 자,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세율 지금 현재 요율 1,2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초과 55%. 이건 올해부터 생긴 거죠. 주택이나 토지나 누진 공제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지 양도세율 감면 대상은, 자, 우리가 8년 작용하면서 제촌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농지를 토지 총 보유 기간 중에 8년, 최소 8년을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촌해야 됩니다. 작용과 제촌이 그럼 무슨 뜻이냐?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1년에 1억 한도이고 5년에 최대 2억 한도인데, 자, 제촌이 무슨 뜻이냐? 제촌, 농지 소재지 시군구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전입하고 직접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시군구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전입하고 직접 거주해야 된다. 보통 30km 이내냐, 뭐 이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의 의미는 뭐냐? 정확한 의미입니다.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절반 이상을 직접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에서는 작용이 아닙니다. 2분의 2 이상을 직접 해야 되고요. 농사 외에 다른 사업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초과하면 작용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3,700만 원 초과했던 그 기간은 작용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을 직접 본인이 해야지 8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지, 우리 뭐 많이는 들어봤을 겁니다. 농지를 사가지고 작용하면 양도세 감면 받는다, 8년 작용하면. 이거를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작용이 뭐고 제촌이 뭔지, 자,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되고, 자, 비사업용 토지 내년부터 이 토지의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 주택 규제 많아, 뭐 입지가 안 좋은 토지는 지금도 뭐 좋은 게 아니죠. 좋은 투자가 아니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공실도 많고 시세 차익도 안 나는 상가도 많습니다. 자, 잘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든 매매를 하시든 잘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요, 그때그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이 많다는 그런 이메일을 받고 시간을 좀 그때그때 좀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떤 시간이 정말 좋을지 그건 또 나중에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털어놓으시고요. 좀 사연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전에 접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